나왔어요. 기우머리. 실제 자연광으로 햇볕으로 찍은 장면인데, 그게 어찌 보면 그 영화 전체에서 그 반지하 집 안으로 햇볕이 드는 유일한 모멘트일 거예요. 처음에만. 그리고 햇볕이 되게 귀하잖아요. 그 부잣집 가면 햇볕이 엄청나게 큰 유리창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햇빛에조차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슬픈 느낌이기도 한데, 시작하는 처음만큼은 한 조각 햇볕이 그래도 들어와서 기우의 머리를 다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. 이택은 이제 기우의 가장 반대쪽 집 안쪽에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누워있는 모습, 위치도 이제 극과 극에 그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햇빛이 소중하게 드는 그 반지하의 모습을 시작을 해서 결국 눈 내리는 추운 비타가 없는 겨울의 반지하로 끝을 맺는 영화이긴 한데요. 생각해보면 이 가족은 결국에 그 한 줌의 빛도 훌륭하지 못한 채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. 스포일러 금지. 두 번째 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넘겨주시고요. 네, 글로벌 IT 기업의 CEO 박 사장이 나왔습니다. 아까 그 플래카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저기 있습니다. 박 사장님의 기생 중이라고 되고 싶은 분이 있고요. 저기 있으시고요. 네, 이번 스틸은 박 사장을 연기한 이성균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인물도 면면이 참 재밌어요. 저는 이 인물이 무서운 짓을 한 번 할 줄 알았어요. 첫 등장부터 뭔가 느낌이 좀 우리가 때문에 쎄하다고 하죠. 뭔가를 할 것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 연교가 좀 무서워하기도 하잖아요. 뭐 이게 걸리면 자기는 뭐 눈치초창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요. 박 사장은 평소에는 굉장히 젠틀한 모습을 보여줘요. 그런데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.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척하는 사람은 떠보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기택이 처음에 운전기사로 갔을 때 아닌 척하는 테스트 주행을 시키죠. 아주 커피가 가득 든 컵을 들고 테스트 주행을 시킨 인물이긴 한데요. 악인은 아니지만 사실 아주 호인도 아닌 것 같은 딱 그 미묘한 관계가 박 사장이라는 인물이 아닌가 합니다. 친구들 중에는 가장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이성균 배우님 캐릭터 디테일을 좀 잡아 나가면서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세요? 그런 캐릭터들은 대부분 너무 잘 나와 있었고 감독님의 설명이나 설정들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감독님도 있고 잘 따라했던 것 같아요. 커피잔 그것도 원래 대본에 없었는데 폰티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행동 하나로 모든 캐릭터가 다 보여주는 이런 설정을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걱정이 됐다는 건 제가 이렇게 부자 역할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아니 부자가 저한테 어울릴까 좀 많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. 폰티는 감독님께서 그리셨죠? 네, 그려가지고 처음에 나서 말은 이제 이거 테스트 주행 이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하라고 말로는 그러면서 이제 손에는 그래도 무슨 회사 컵이에요. 어나더 브릭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 컵에 커피가 차랑차랑 그러죠. 만약에 이제 그 기택이 컵을 틀다가 한 세 방울 넘치면 탈락 이런 자기 기준이 있겠죠. 예민한 사람이죠. 예민하고 까다로운데 자기의 그 유려한 매너를 그걸 싹 커버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거고 성규 씨 말한 것처럼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캐릭터의 느낌은 시작해서 쭉 쌓여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백미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두 남자의 장면이거든요. 그래도 사랑하시죠? 했을 때 딱 카메라 가면은 그때 이성균님의 표정도 되게 그 리액션 선을 넘은 거잖아요. 카메라도 이렇게 선을 넘는데 그 모멘트를 딱 받아들이고 거기서 쉽게 화를 확 내버리지는 않거든요. 약간 이거 봐라 하는 식의 느낌으로 미묘하게 넘어가는데 두 배우분들의 연기를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되게 짜릿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부자 역할 많이 하지 않았어요? 진짜 안 했었나? 이렇게 넓은 정원이 있는 네, 이건 연기 비슷합니다. 네, 중요한 대단이었어요. 그 이성균 배우님과 홍가호 배우님은 사실 상당히 친분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렇게 호흡을 맞추신 적은 영화가 처음이죠. 근데 지금 방금 본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다른 두 가정의 집안의 가장인 이 두 사람이 붙을 때 긴장감이 정말 그때만은 장난이 아닌 장면들이 몇 장면 있죠. 그 차 안의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인디안 비전하고 있을 때 두 사람에게 느껴지는 굉장히 미묘한 기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.
현장에서는 그 기운을 어떻게 느끼셨을지 너무 궁금해요. 이성균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일단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은 처음 작업하는 거라 좀 긴장도 많이 됐고요. 그리고 매번 선배님 뵐 때마다 술자리에서 만나다가 맨정신에 배우들은 되게 좀 어색한 게 있었고, 그리고 저희 와이프 전혜진 씨 같은 극단 출신이셔가지고 약간 처형 같은 느낌도 있고 처갓집 식구가 있어요. 좀 그런 게 있어요. 이번에 연기 같이 하면서 너무 설레고 좋았고 맨날 감탄하면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. 그런 이성균 씨를 지켜보는 청년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? 처형이 아니라 처남. 뭐 이성균 씨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고 또 전혜진 씨도 20여 년 같이 교육하고 좋은 후배. 그래서 늘 정말 친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. 근데 어떻게 그죠? 본인 연기를 처음 해봐요. 그래서 참 되게 미남이시고 센스하고 이런데 좀 잘 안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리고 의외로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두 분의 그림이요? 좋았습니다. 네. 보는 저희도 좋았습니다. 네, 다음 스틸은 아마도 연기가 스틸일 것 같은데요. 스틸 보겠습니다. 오늘 지금 스크린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교정분이 너무 아름답게 앉아 계세요. 근데 그 연결한 인물은 진짜 극 중의 표현대로예요. 영앤 심플. 네, 굉장히 심플하고 예쁘고 틱해서 너무 잘 속아 넘어간 사람이죠. 그리고 극 중의 대사처럼 돈이 달인이라서 정말 이 사람에게 구김살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인물이에요. 그런데 이 순진무구한 매력의 소유자이지만 그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있잖아요. 그 잘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동에서 이렇게 모든 게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뭐 걸음걸이, 말투, 혹은 뭐 옷 입는 거, 뭐 하는 장식도 하나하나까지.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룩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떠셨어요? 사실 의상이나 분장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니까 맡겨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의상을 입거나 헤어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좀 따라오고 그런 것 같아요, 배우는. 근데 또 거꾸로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아한 걸음걸이나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. 그냥 아이 엄마고 집안에서도 그런 막 여기까지 퀸이 있는 스커트를 입고도 다리를 벌려가지고 떨고 막 이런 게 오히려 집에서 아무것도 안 볼 때는 그런 게 더 진짜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좋더라고요. 면접 기다릴 때도 다 차려입고 이렇게 어이없이 막 졸고 있고 엎드려서 이런 게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. 오히려 우아하게 보는 것보다.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팔자가 없더라고요. 그 캠핑 옷 입었을 때 연결에는 잘 어울린다. 만약에 저러지 말지. 극 중에서는 연교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로 좁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엄밀히 말하면 좁은 곳에 있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죠. 그런데 그 집안의 풍경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우나실이 한 번 있죠. 굉장히 좁은 공간에 기택하게 갇히는 씬이 있는데 전혀 의도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장면 되게 묘한 한적인 긴장감 같은 거 느끼시는 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? 그 장면에 대해서 감독님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? 그런 이야기는 좀 나눴던 것 같아요. 묘한 그런 기운이 있다고. 근데 정말 인물이 묘한 거라서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악수를 청하는 것 자체도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, 근데 또 막 싫진 않고 어떤 한 팀이 된 것 같고 어떤 비밀을 공유한 거에 그 선생님이 하시니까 하나도 이게 이상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씬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씬으로 기택으로 봐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선생님이랑 가장 가깝게 붙어서 한 씬이다 보니까 사진이 있잖아요. 일단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잠깐 저기 소식이 왔습니다. 인천 CGV에
약간 진행상의 문제로 이제 늦게 합류하신 관객들이 있습니다. 저 카메라 보고 예. 같이 갑시다. 그래서 앞에 못 보신 부분들은 이후에 따로 별도로 보실 수 있게 저희 주최 측에서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저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 분도 안 가고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채원 시청자 상영관 보고 계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스타라이브 진행 중이었고요. 지금 조여정 배우님 답변 중이셨습니다. 배우와 그 김태기 싸움하시는 갇히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 약간의 성적 긴장감이 있으면 좋겠다,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그렇죠? 있으면 좋겠다까지는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. 서로. 저는 그냥 보건위생의 관점에서만 찍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손 씻었냐고 물어보고. 그 장면이 약간 그 영화 마더에도 이제 약간 그런 어떤 금기의 어떤 선이 아주 위태롭게 그 연출이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아주 그 차원의 어떤 이 연출의 어떤 장치가 아닐까. 왜냐하면 이건 사실 이제 뭐 금기의 선이거든요. 그런 게 그걸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상상으로 지금 저기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던져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저기 와닿죠.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맞습니까? 감독님? 네, 그럼 또 그렇게 미묘하게 연기를 해주셨어요. 그 손이 가서 이렇게 닿을 때 보면은 약간 미묘한 이렇게 해서 약간 뭐 만화로 치면 막 이렇게 스파크가 아직 나는 것처럼 두 분의 그 손놀림이 아주 절묘하시더라고요. 인천 중계가 연결되기 전에 그 조여정 배우님께 송 감독님이 그렇게 연기를 해주셔서 가능한 그 장면이다라고 하시는 송 감독님이 크게 웃으셨습니다. 네, 같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요. 다음 스티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전원 백수가 그때 장난 기후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. 최우식 배우가 지금 산주경사고 꽃무랑도 있는 스티를 볼 수 있는데요. 이 첫 번째 고정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서 이 가족의 희망으로 떠오르잖아요, 기후가. 근데 각중을 보면 가장 크게 신경 변화를 겪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일까? 나 질문을 하는 건 기후밖에 없어요. 직접적인 대사로 그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죠.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또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사람 역시 기후로 등장합니다. 그래서 뭔가 신경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굴곡이 많은 인물인데요. 기후를 바라보는 최우식 배우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을까 좀 궁금해요. 안쓰럽기도 하고 좀 공감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. 네, 근데 일단 그 대답하기 전에 저 사진이 괜찮아요. 아니, 저 나중에 누가 좀 사진 찍어서 또 누가 올리면 안 되거든요. 여러분 진짜 그거 얘기하고 하시면 괜찮아 우리가. 저 주민 한 번만 해주세요. 진짜 스파이는 안 됩니다. 저는 기후를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불쌍했어요. 안쓰럽고. 그래서 좀 너무 딱한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는 자기의 그 환경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하는 과정이 또 가끔은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당연하게 저게 될 텐데 그런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되게 딱했어요. 기후를 바라보는 우리의 딱한 마음 같은 게 최우식 배우의 연기를 통해 조금 더 전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각 캐릭터들은 어쩜 그렇게 배우들이랑 찰떡으로 붙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. 기후가 극중에 과외를 가르치는 가해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. 실전은 기세. 무려 클로즈업이 된 장면이에요. 기세가 굉장히 강조가 된 대사였는데요. 현장에서 최우식 배우의 실전은 어땠습니까? 기세가 좋았나요? 어땠어요? 저는 기세가 항상 좋은 적이 없어요. 제가 제일 괴롭히는 게 기세가 제일
약간 좀 위축돼 있고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현장이 워낙 지금 제가 지금 살짝 이렇게 좀 장난칠 수 있는 것도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것도 그런 현장이었어요.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기세보다 좀 더 장난도 치고 좀 더 열심히 좀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좀 제가 더 불편하고 힘들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영화에는 기세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. 기세가 좋아 보였습니다. 그 기생충 가족의 이야기죠. 서로 불행적으로 다루는 가족의 이야기인 동시에 감독님의 영화에 전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조됐다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뭐 괴물 같은 영화에서도 변희봉생이 연기했던 캐릭터와 김강호가 연기했던 강도 사이 어떤 애착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정면에 드러난 영화는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괴물은 아버지와 딸의 서사가 조금 더 중요했고 마더는 아시다시피 어머니와 아들의 서사로 이야기가 진행됐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영화가 아버지를 그리는 방식이 아들이 보기에 좀 거부하고 싶은 대상 혹은 비행하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화에서 기택과 기후의 관계가 동감독님 영화에 좀 독특한 결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부자관계를 조명하겠다는 건가요? 평소에 가지고 계신 뭐 부자관계에 대한 생각이나